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복기하고 그리고 이후에 좀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근데 오늘은 일주일을 복귀하지 않고요. 좀 길게, 좀 많이 길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섹터군에서 어떠한 뉴스나 루머가 돈다거나 실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 머리 꼭대기 정점에 있는 게 뭔지 이걸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갖춰져야 지금 주식 투자에서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놓고 어떤 종목을 버려야 되는지, 제외를 해야 되는지, 어디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5G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면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세 종목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HFR, 솔리드, 이노와이어. 지난 한 주간 동종 5G 주식 가운데서 가장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상당히 체감지수가 많이 좋았을 거고 실전에서는 두 종목을 다뤘는데요. 작년도에 5G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뭐 오이솔루션이나 다산 네트워크스 또는 KMW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올해는 똑같은 5G인데 어떠한 핵심 포인트가 있길래, 어떠한 키워드가 달라졌길래 딱 이 세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그리고 전기차를 매도하고 5G 쪽에 대한 공략을 이쪽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중으로 큰 수익률이 터졌을 겁니다.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업종과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이나 뭐 하루 이틀 뒤에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서 거래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거는 해외 증시 S&P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냥 다우 지수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2017년도 말 그리고 2010년도 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긋고요. 자, 그 다음 2016년도 그 다음 우리나라 지수가 고점을 쳤던 2018년도 상반기입니다. 여기다가 선을 긋도록 하죠. 한 2007년도부터 쭉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업종, 어느 종목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왜 동일한 업종인데 누구가 치고 가는 속도가 빠른지, 왜 소외받는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2007년도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S&P 잘 가다가 2018년도 리먼 사태 털어지면서 다 같이 폭락을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소비의 축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업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주식들이 수익률이 많이 터졌죠.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소비의 축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의 소비 축이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이끄는 이 힘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승은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해서 경기를 살린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물량들을 흡수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박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들이 100조를 벌죠. 코스피 상장사 기업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는 2017년도 고점을 넘어섭니다. 2011년도. 왜냐하면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전고점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외 증시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권에 갇힙니다. 1800대에서 2200. 이 구간은 중국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오는 구간,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잘 안 나요. 중국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 매수세가 발생될 수 있는 화학, 철강, 이런 주식들이,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지죠. 이게 차화적 랠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를 투자하면 대박이 났던 구간이었어요. 삼성전자, 우량주나 하이닉스를 투자하면 돈을 못 벌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이끄는 힘에 누가 있었다고요? 중국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포, 비보, BID, 알리바바 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태생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화웨이 들어보셨습니까? 노키아 이런 기업 들어보셨지?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같이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다시 커졌던 시기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키몬다와 엘피다가 차례대로 파산했거든요. 2000년도 후반, 그 다음에 2012년도. 키몬다와 엘피다가 파산이 되면서 반도체 디램이 전 세계 3대 축으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워낙 초기였었고 경쟁이 심한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멀티플보다는 중국 두 자릿수 경쟁 수익률이 나왔던 성장률이 나왔던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대박이 터지죠. 따이꽁 기억나시죠? 보따리 상인. 그래서 그 당시 리더스 코스메틱이죠. 지금 삼성 LNS. 그 다음에 게임주, 화웨이. 아니 화웨이가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 이런 주식들이 대박이 터졌던 구간이죠. 그리고 2015년 이때는 그 중국 소비주를 해야만 돈을 벌었던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존도가 어디에 높았기 때문에? 중국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주식들, 거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주식이 대박이 터졌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게임주, 중국 소비주, 화장품.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제약주들한테 넘어갑니다. 한미약품, 산오피 기억나시죠? 이게 2017년도까지 가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잘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분명히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증시보다 강했는데
2016년도 되기 전부터 이쪽은 전고점이 슬슬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금 갖춥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00조에서 120조 버는 이 구간에서 계속 갇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이때 뭐가 생깁니까? 이쪽에서는 아마존이 생기고 넷플릭스가 생기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이거 팔아서 돈 벌었던 기업이 클라우드로 돈 벌기 시작을 하면서 서버 쪽 시장을 키우는 기업들, 그 다음에 애플한테 덤비다가 다 깨지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미국이 전 세계 웬만한 시장을 싹쓸이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반도체를 필요로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조에서 120조밖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왜?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6년도 말에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100조에서 120조 벌다가 이 구간 처음으로 160조를 벌어요. 뭐 때문에? 반도체를 통해서 돈을 벌지만 디램에 뭐가 생깁니까? 낸드를 통해서 돈을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낸드라는 수익이 없었는데 낸드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에다가 낸드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공장이 완공이 되고 3D 랜드라는 기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아래쪽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마존이 있었어요. 애플이 있었어요. 애플이 랜드를 사주고 아마존이 서버 수요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없던 수익이 생기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20%나 15% 왔다 갔다 했던 기업들이 50%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시기가 그래서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면서 다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100조에서 120조에 머물렀던 구간으로 원상복귀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왜 굳이 해외 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디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시장에 비해서 약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수 중심이란 말이에요. 85% 이상이 내수로 다 돌아갑니다. 수출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GDP에.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해지는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할 때 5G도 있고 IT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도 있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도 있고 화학도 있고 정유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유통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종목이 되게 많아요. 업종도 되게 많고 어떤 걸 사야 될까?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하거나 수급을 보고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같이 공통적으로 가는 섹터군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 찾는 게 더 중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 그죠? 손정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요거를 우리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외 시장을 이끌고 있는, S&P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은 누굽니까? 아마존, 뭐 테슬라, 페이스북,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는 거기랑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5G가 있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에 영향을 받죠? IT 반도체가 이익이 좋아져요. 테슬라가 가게 되면 뭐가 부각받습니까? 모멘텀이 전기차가 모멘텀을 받아요. 5G나 IT 반도체나 전기차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뭘로 묶을 수가 있죠? 자율주행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똑하게 스스로 운전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컨텐츠가 필요해요. 컨텐츠에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죠? 월트 디즈니, 애플 TV,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이 뭐 덱스터,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투자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이 흐름이 돌고 도는 거예요. 5G 한번 갔다가 IT 반도체 한번 갔다가 전기차 한번 부각받았다가 또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힘드니까 낙폭주 한번 반등 나오고 낙폭주 가운데 조금 더 우등생인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고 화학주가 있고 철강주가 있고 중국 소비주가 있고 음식주 그럼 누가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중국 소비주들이 딴 애들에 비해서 이익 개선이 나오니까 걔네들이 조금 더 나은 거고 이게 먼저 딱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산업군에서 계속 순환매를 노릴 것이냐 어느 주도주 집단에서 계속 이익을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은 전 대부분 다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걸 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종합주가지수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비교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돈이 어떤 식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이어갔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IT 반도체, 전기차, 5G예요. 주도주 3명이 얘네들 셋이서 계속 노는 거예요. 먼저 치고 가는 녀석, 늦게 가는 녀석, 잠깐 쉬는 녀석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273 아직 전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쪽으로 2320이라는 자리와 2180, 2150이라는 자리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43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를 의미를 하느냐. 요 구간. 요걸 기준으로 보면 요 자리는 지금 PBR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0.91배 정도 돼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8년도 밸류보다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 아니에요.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평균 PER보다 높은 자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의 기업들이 왔다 갔다 거래가 되면서 지금 뭐가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냐면 기대감이라는 것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대감이 꺾이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기대감을 우리가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경기 부양 기대감이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뭐에서 발발됐기 때문에? 중국, 우한, 폐렴 악재. 이거 코로나19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었던 이 문제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숟가락을 우리나라 정부가 얻은 거죠. 현재 이 정부가. 문 정부가 지금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모아놓고 CJ 이 기업까지 이번에 모아놓고 일시적인 감세 혜택도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뭘 해야 합니까? 정치적인 변수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정치적인 변수가 확대됐던 그 출발 지점이 이 자리입니다. 2018년도 이제 9월 달 2320선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미국이 중국한테 마이클 펜스 대통령이 친냉정체제 하면서 지적재산을 걸고 중국 제대로 이제 그죠? 밟아야겠다라고 선포한 지점이 저 자리 아닙니까? 즉 정치적인 변수의 출발을 알렸던 자리가 이 자리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이 있느냐 없습니다.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2150에서 2180까지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번 구간. 근데 이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어디까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저 출발됐던 자리까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논할 때 리스크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오려면은 한 2150선 정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 이건 리스크가 없는 자리인 거죠. 근데 기다렸는데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땡기는 거냐면 기대감으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대감은 뭐에 기인을 해야 되냐면 모멘텀이라는 것을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실 때 현재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겁니까? 다음 달 3월 3일이나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있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책적인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기대감을 반영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꺾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 3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초황 때 밸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61,800원 정도. 아직 정고점은 못 넘어가고 있는데 넘어간 녀석이 누가 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 조정이나 이런 걸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뭐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사이클 산업으로 보지 않고 소비재 산업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서버 쪽에 대한 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를 한다거나 PC를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이 됐는데 서버 수요가 이제 전체 반도체 가격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게 되게 되면 소비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좀 베팅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35만 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한 3일 동안 좀 쉬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좀 보고 있는 게 LG화학. LG화학도 지금 42만 원 근방에서 한 3일 동안 왔다 갔다 등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주식도 지금 보게 되면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 건데 이 5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IT 반도체나 이런 거는 저는 계속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해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기준가 라인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쉽게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되는 흐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간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가격 조정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간 조정으로 저는 더 채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1분기 때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매수 견디를 못 드립니다. 지켜야 된다.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돼서 크게 이제 수익률이 터진 게 HFR. 그죠? 이 주식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HFR 시세가 많이 터졌죠. 39,000원. 그 다음에 솔리드. 그죠?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3종목 이상 5G 내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 좀 터졌습니다.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바로미터는 저는 앞으로 솔리드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리드가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 KMW하고 같이 나왔어요. KMW는 컨센을 하회했고 솔리드는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근데 둘 다 올라갔죠. 그러면 좋게 나온 주식이 더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솔리드가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보세요. 만약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5G가 상당 기간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이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낙폭주, 현대차,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자 관련된 주식 가운데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그 다음에 순수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이 있죠. 제일 약한 주식들. 이런 낙폭주들이 순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약한 주식들까지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돌파되더라도 다시 눌릴 거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금이 순환되면서 가야 되거든요. 반도체만 가면 안 돼요. 반도체 가면은 전기차가 가고 전기차가 부족하면 다른 게 메꿔주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음 주에는 낙폭주의 반등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 자금을 끌어와야 된다고요. 제일 약해 빠졌던 주식들,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 소비, 화학주. 만약에 이쪽이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주도주의 조정을 예상을 하시고 다시 현금 관리나 리스크 관리 더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맨 처음에 이거 설명 좀 드리면서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그러면 특정 시기에 치고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독단적인 호재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그동안 디커플링이 되게 심했잖아요. 서로 엇박자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이 같이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섹터를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머니들이. 그러니까 지금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해외에 있는 5G 관련된 최근 들어서 T모바일이나 스프린트 관련된 요거 테슬라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봐야겠어요? 3월 달에 이 청문회 있잖아요. 그 일정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그거 좀
박자 놓치게 되게 되면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 병행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폭주의 기술 반등 안 이어지면 전고점 돌파되더라도 리스크 관리 우선하세요. 낙폭주가 같이 올라가야지 영양가 있는 반등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